5등급 노베이스를 수능에서 역전 만들었습니다. 수능 영어에서는 여러분 등급에 맞는 공부를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출회독만 잘해도 독학으로 1등급 충분히 가능합니다. 수능 영어 공부법은 유튜브만 해도 너무 많지만 매번 아쉽거나 지금 내 점수에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라는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뭘까요? 기출 문제집을 준비하는 거죠. 회독별로 명확한 목적을 잡고 공부를 해야 한 회독을 돌릴 때마다 효과가 급상승합니다. 5등급 이하 노베이스들은 이 문제를 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죠. 왜냐하면 이 한 지문만 봐도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으니까요. 여러분의 기출 1회독의 목적은 이 기출 지문을 읽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 기출 지문에 있는 단어를 먼저 정리하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이거를 단어를 바로 나 이거 뜻이 모르겠다 하면서 이 단어의 뜻을 지문에 적는 게 아니라 노트 한 권을 준비해서 여기에다가 정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5학년도 6월 21번 지문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모르는 단어를 여러분이 싹 다 이 노트에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일단은 뜻을 바로바로 찾는 게 아니라 이 해당 지문에 모른다 싶은 단어들은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문에 있는 단어만 하는 게 아니라 선지에서 한 문장 안에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에는 답을 못 고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 해석도 매우 중요하죠. 선지에서의 모르는 단어도 다 적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21번부터 쭉쭉 번호를 매겨가면서 적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달을 한꺼번에 찾고 이거를 따로 모아서 외워주는 걸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외우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하루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모르는 이 단어들을 눈에 익힌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6평, 9평, 수능, 평가원에서 내는 기출이기 때문에 기출에 나왔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수능 때까지는 꼭 알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단어가 준비되어 있다. 이게 여러분의 시작점인 거죠. 이것만 해도 점수 상승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독해가 아직은 많이 부족한데 모의고사를 시간 내에 빨리 풀어야 한다는 조급함에 지문을 대충 읽는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루에 기출 1회 지문 해석을 해야 되는데 문제를 보면서 한 문장 한 문장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지를 해보는 거죠. 만약에 이 문장이 해석이 안 된다고 예를 들어보는 거죠. 단어를 하나하나 보면 여러분이 아는 문장인 것 같은데 보다 보니까 해석이 이 뒷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해설집을 보고 내가 해석이 안 됐던 부분이 이 부분이구나. 지문이 아니라 이렇게 해설에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이 안 됐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나는 more open than not. 그리고 여기 wind up ing. 나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몰랐구나. 이 more open than not은 여기에서 대개인 거고 wind up ing는 결국 뭐뭇이 된다 라는 뜻이었구나. 이 해설 지문에 표시를 해주는 거죠. 이게 쌓이면서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건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출 문제집 한 권을 준비하고 연습은 이드 사이트에서 한 번 할 때마다 출력을 하는 걸 추천드려요. 이런 작은 것들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발목을 걸면서 다음 문장을 가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의 점수를 떨어뜨리는 문장들이니까요. 우리가 일단 주어진 제시문을 먼저 읽고 풀어가야 하는데 여기에서부터 내가 모르는 게 생기면 막히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어느 부분에서 막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줘야 됩니다. 흔히 우리가 오브젝티브를 객관적인이라는 형용사로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앞에 더가 붙으면서 얘가 명사인 걸 알겠는데 그러면 전쟁의 객관적인 이렇게 하면서 해석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적을 던지는 게 뭔지를 시험을 보면서는 그냥 물리치나 보다 라는 뜻으로 유추는 할 수 있죠. 만든다. 글을 일시적으로 안 보이게 한다. 명령, 지휘하는 사람을. 그리고 전략가들은
투희? 뭐야?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때 또 여기에 해당하는 해설 지문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기를 보면서 내가 해석이 안 된 부분을 표시를 해주는 거죠. 이 부분이 내가 해석이 안 됐다 하면서 이 objective가 뜻이 목표라는 뜻이구나. 그리고 여기 내가 적을 던진다고 생각했는데 적을 던지는 게 경멸하다라는 없앤다는 뜻이구나. 이거 make 만든다. 그를 어떻게 무방비하게 이거를 따로 끊어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여기를 한 묶음으로 해석하고 여기 따로 해석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안 보이게 한다가 이 지휘관이랑 심지어 전력가 여기까지 묶여서 입에 걸리는 거구나. 이 지휘관과 심지어 전략가들이 이 뒤에 거를 못 보게 하는 거구나. 이런 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해석하는 방법을 지문에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 해설집에다 모아놔야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반복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고정 2등급이라면 이제 1등급으로 올라가거나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약한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첫 문장이 너무 길거나 아니면은 한 문장이 너무 길 때 그때 보통 해당 문제가 급격하게 오답률이 올라가거나 그 뒤에 부분에 타격을 주긴 하죠. 그런 문장들을 모아서 연습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문장이 3, 4줄로 되어 있는 긴 문장들을 연습하는 게 정확하게 연습하는 게 내가 이 지문을 풀 때 혼미해지지 않고 정답을 맞출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문장들을 골라서 같이 연습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이 22학년도 6평 문제의 오답률 1위였어요. 정답률이 20%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첫 문장부터 문장이 너무 길면은 지문이 풀만 하더라도 오답률이 올라가 버리니까 문장이 너무 길 때 이 구조를 잘 파악하는 연습을 내가 기출지문을 갖고 해봐야겠다. 내가 그거를 대비를 해서 안정적인 2등급 그걸 넘어서 1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문장이 왜 그렇게 길었는지를 여러분이 파악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보면은 이거는 서치 에지에 걸리면서 이렇게 묶어준 애고 and라는 병렬이 있을 때 and 뒤에 ove가 나오면 이거 병렬인데 뭐에 걸렸냐를 봤을 때 앞에 ove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여기 성장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런 특정 인물의 성장 하면서 얘도 같이 여기 성장에 걸리는구나 파악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 서치 에지를 묶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help라는 동사 앞에서 끊어주면 되는구나. 그리고 원칙과 실행이나 관행을 만들도록 돕는 건데 이 관행, 실행이라는 건 또 뒤에 거를 묶어서 꾸며주는 거구나. 이 도까지 가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 묶어준 것 안에서도 유지할 가치가 있는 것, 얘는 또 묶을 수가 있는 거죠. 유지할 가치가 있는 것을 고르고 조직할 수 있는 원칙과 관행을 만드는 걸 돕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문제는 이 다음 문장도 바로 또 3, 4줄이어서 연속으로 긴 문장이 나오다 보니까 점수, 정답률이 급격하게 떨어진 거겠죠. 그럼 여기에서도 왜 어려웠는지를 보면은 이 as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여기는 동사가 여기서 끊어지는 건데 여러분이 이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and가 걸려있죠? 그럼 and 뒤에 있는 as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거 병렬로서 이 as에 같이 걸리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as가 무슨 뜻인지를 보면은 박물관과 대학들이 이거 더욱 멀어지다라는 뜻이죠. 19세기 말을 향해 더욱 멀어질 때 여기 때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럼 얘도 뒤에 거 할 때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이 사물의 아니면 대상의 아이디어 근데 매우 가치 있는 경로 이 as는 여기서처럼 때가 아니라 로서
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같은 예제여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여러분이 기출 지문을 갖고 연습을 하는 거죠. 매우 가치 있는 경로인데 이거는 이렇게 묶을 수 있겠죠. 세상을 알아가는 매우 가치 있는 경로. 이게 쇠락하게 된다. 아니면 쇠퇴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보통 문장이 길어지면 병렬 구조이기 때문에 문장이 길어지는 경우가 맞는 거죠. 이때 내가 병렬을 정확하게 찾아서 옳은 방법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 이게 안정적인 점수를 받는데 가장 중요한 해당, 이 2등급의 연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적의 변화는 기출 회독의 단계별로 일어나고 각 회독은 정확한 목적에 따라서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를 한다면 시간과 공부량은 감소하지만 점수는 상승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이거를 여러분이 맞췄다고 해서 이거 내가 해석으로 맞췄어 하면서 해석만 연습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해석을 넘어서 이 지문에서 평가원이 의도하는 출제 포인트가 뭔지를 여러분이 잡아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수능은 모든 사람이 답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걸 내야 하는데 수십만 명이 응시하는 객관적인 시험에서 이의제기가 걸리지 않으려면 주관적인 게 아닌 객관적인 지문의 근거와 이를 명확하게 연결한 선지가 답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은 그거를 연습하는 게 필요한 등급이다 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예를 들어 이 지문은 이렇게 생각하곤 했었다 라는 게 나오죠. 그러면 이거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통념인 거죠. 이렇게 생각하곤 했었다, 이렇게 주장하곤 했다, 이렇게 믿었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면 보통 수능 지문은 이거를 뒤집는 게 나오죠. 바로 아래 있죠. 그랬는데 아니다. 대신에 어떠어떠하다 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거에 해당하는 답을 골라서 선지를 가는 그 연습을 하는 겁니다. 첫 문장을 보면은 박물관에 압박이 있다. 압박이라는 흔히 주제나 제목, 요지를 풀 때 대표적인 우리가 구조 중에 하나인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걸 보죠. 그럼 이 마이너스가 끝까지 유지되는지 뒤집히는지 그 관점을 갖고 지문을 읽어내려 가야 하는 거지 그냥 해석만으로 답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죠. 보면은 여기도 여전히 마이너스죠. 강요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도 최악으로 얘는 여전히 마이너스로 끝나는 거죠.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마이너스로 끝나는 그거를 찾아서 선지에서 해당하는 답을 고르면 되는데 여러분 이 문제가 오답률이 61%에 해당해요. 얼마큼 여러분이 이런 평가원의 출제 의도, 출제 경향 이런 걸 모르고 해석으로만 풀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얘는 보면 두 번째 줄에 산업화 이전이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산업화 시대에 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흘렀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둘 중에 더 나중의 일에 해당하는 게 정답에 해당하는 거죠. 그거에 맞춰서 이 산업화 시대에 어떠했는지 만약에 이 산업화 시대보다 더 후의 시간대가 있으면 걔도 체크를 해줘야겠죠. 그거에 맞춰서 정답을 고르는 겁니다. 여길 보면은 as opposed to 라고 해서 반대되다 라는 뜻이 쓰이는 거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것과 이 뒤에 있는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은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뒷부분이 어떠하다에 해당하는 답을 찾는 겁니다. 처음에는 기하학적인 모양이라는 게 나오죠. 하지만 대조가 나오면서 현상 아니면 형태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 두 개가 대조되는 거죠. 그러면 이 뒤에 게 어떠하다라는 게 보통 답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냥 해석으로만 문제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지문에서 평가원이 의도하는 구조가 뭔지 그 구조에 따라 답을 찾는 연습이 반드시 수반돼야 높은 등급의 점수로 상승하게 되는 거죠. 이 해당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풀이는 예전에 영상을 찍은 게 있으니까 그 참고하시면 됩니다.
빈칸이나 순서, 삽입 문제를 보면서 평가원의 논리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평가원의 출제 방식을 독학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영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인강이나 학원, 과외 등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걸 추천합니다. 수능은 항상 변수가 많은 시험이기 때문에 지문 난이도에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1등급이 나올 수 있도록 독해 방법과 유형별 문제 푸는 방법을 확고하게 정리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기출문제를 여러 번 회독하다 보면 지문을 보는 순간 답이 기억이 난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건 공부의 근본적인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답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수능은 여러분이 봤던 그 지문은 두 번 다시는 안 나오죠. 지문을 읽어나가는 방법, 답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는 방법, 내가 모르거나 약한 부분을 지어나가는 게 기출을 공부하는 목적이라는 걸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제 등급별로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잡히시나요? 같은 기출을 공부하더라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등급에 맞게 어떻게 공부하냐에 따라 훨씬 더 많은 양을 속도를 높여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공부한다는 행위 자체의 효율도 극단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수능 시험에서 1등급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마더텅, 자이스토리나 에서 기출문제를 준비해서 여러분의 등급별로 적합한 기출 회독을 시작하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등급에 맞는 공부법을 몰라서 끝없이 헤매고 있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이 영상이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능날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